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에 네. 어제 밤에 참 눈이 많이 왔어요. 네, 낮에도 한번 펑펑 내려주고 밤에도 펑펑 내려주고 어제는 좀 약간 낭만적인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젠 낭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렇게 또 빙판이 되면서 네네. 출근하실 때 고생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안전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승현 씨, 네. 그 네잎클로바 아시죠? 네잎클로바 알죠? 네잎클로바 그 꽃말 네잎클로바가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꽃말이 행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맨날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코팅도 하고. 네네. 그 왜 행운인지 아십니까? 에이, 그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바 오! 하고 이렇게 줍는데 네네. 총알이 흉 하고 지나가서 그래서 행운이라는 그런 설이 그렇습니다.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네. 아니 설이 여러 가지가 네네. 있는데 예,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면 세잎클로바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널려 있는 행복을 다 밟고 다니면서 그 작은 행운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는 주변에 더 많이 널려 있는 가족과의 행복 그리고 또 친구와의 행복 이런 것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네. 행운처럼 많지는 않지만 눈여겨본 여러분 주위에 행복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도 그 행복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부모 나를 말하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줘볼게요. 우와, 신기하다. 결혼 5년 차 은희 씨. 머리? 은희 씨는 두 아이의 가장 좋은 놀이 친구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늘 꿈이었던 은희 씨. 하루하루 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애들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다른 집안 살림 그리고 다른 거는 좀 힘들어도 요거는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있는 거. 아이들에게 결코 자신의 아버지처럼 어렵고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은희 씨. 불같이 화를 내세요. 그거 하나 못하고 항상 너는 그렇게 덜렁대서 말이야. 그래서 아빠 앞에서 실수하는 게 아주 막 이렇게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컵을 하나 들고 가도 손이 이렇게 떨렸어요, 저는. 그리고 쟁반에 뭘 받쳐가도 막 이렇게 수전증은 아니었어도 늘 아빠가 너무 의식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엎으면 또 혼나겠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사소한 말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이제 치킨 먹다가 전화기 같은 거 이렇게 던지시고 그러면 이제 먹을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꾸역꾸역 억지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무서운 표정으로 와서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냥 울면서도 그냥 그걸 먹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말 한 번 편히 붙이기 힘들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됐던 기억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아버지와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우울해지곤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너처럼 그렇게 기르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너처럼 그렇게 애를 싸고 돌면 애가 나중에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사냐고. 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아빠 비난하세요. 저를 비난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제가 그때 많이 마음이 상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저희 아빠가 있는 앞에서는 그거를 막 분출을 못해요. 분출했다가는 더 크게 저한테 날아오니까 주방으로 가서 애를 안고 젖을 먹으면서 제 머리를 빡 때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신랑이 저 옆에 있었는데 정말 그때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이 상황이 또 벌어진 게 싫어서 제 머리를 막 세게 때렸는데 정신 차리니까 저희 신랑이 애가 보고 있다고. 젖 먹다가 애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속상했었죠. 아버지에게 전화 걸 일이 있지만 망설이는 은희 씨. 아빠 어디세요? 엄마 언제 끝나시는데요? 통화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은희 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를 대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가정을 꾸리면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에 되게 무의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나는 아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런 간섭이나 어떤 잔소리, 그런 어떤 저에게 화가 나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과 나는 좀 멀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어렸었는데 규현이가 6개월 지나고 저랑 눈 맞추면서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카시트를 어디서 얻어왔는데 이 카시트는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자동차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렇게 저한테 꼭 너는 그렇게 필요한 걸 다 사야겠냐는 듯이 막 소리를 치면서 여기서 욕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렇게 조심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겼어요.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내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네. 결혼 5년 차시고 지금 자녀 둘을 두고 계신 김은희 씨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인 누유정 씨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숙과 전문의 오은영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은희 씨가 지금 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주 잘 놀아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정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친정 아버지가 늘 언제나 화를 많이 내셨고 또 감정 조절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 아버지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버님을 자주 만나시는 편이신가요? 네, 지금은 시골에 계신데요. 이제 친정엄마가 저희 집 근처에 사세요. 그래서 아빠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올라오시면 이제 그때 만나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불편해져서 이제 전화를 해서 와라, 이제 엄마를 통해서. 네. 그러시면 이제 가서 놀고 오곤 해요. 지금도 말투는 여전하시고요? 네, 많이 이제 좀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건 느껴져요. 그런데도 이제 화가 날 때는 변하진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핸드폰에 아버님한테 전화하는데 아버님 성이 뭐라고 써? 버럭 대리 이렇게 써 있으시더라고요. 버럭 대디. 버럭버럭 화를 잘 내신다고 해서. 그래서 버럭 대리라고 네. 해놓으신 거예요. 대디? 네. 대리, 버럭 대리. 대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게 아버님이 어디 아직 직장 생활을 하시나. 대리운전 전화하시는데 버럭 대디였구나. 네.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부모님 두 분의 관계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형제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부모님이 관계가 좋으신 건 아니었고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다 맞추는 편이었어요. 기분이 어떤지, 네. 무얼 하면 싫어하는지 옆에서 다 맞추는 편이었고요. 또 하나뿐인 남동생은 또 불편해요. 많이 관계가. 지금도 그래서 만나면 엄마한테는 물어보는 말은 대답하지만 아빠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군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섭고 화를 많이 내셨다는데 혹시 이렇게 매를 든 적도 많이 있어요? 아니요, 맞진 않았어요. 네. 그런 건 없으셨고. 네, 단지 이제 화를 내면 좀 격하게 표현하시거나 좀 욕설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네네. 참 이게 그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네. 뭐 아버지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저러실 수도 있겠구나. 자녀들이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아버님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훈육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편하게 바뀌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특히 대한민국 부모들이요. 예. 너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리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크면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 걱정스러운 나머지 화를 막 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제 성인이 되면 네.
이렇게 나보다 훨씬 막 체격도 크고 목소리도 막 버럭버럭했던 아버지하고 얼추 이제 키도 비슷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능력이 더 생기고, 그 반면 아버지는 점점 허약해져가고 노쇠해져가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져가고 이러면서 이제 힘의 균형이 싹 바뀌면서 어린 시절에 많은 그런 두려움들을 서서히 성인이 되면서 극복을 해나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네. 근데 우리 은희 씨는 굉장히 지금 거기에도 몰두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 은희 씨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이 났던, 그 아버지가 정말 불같이 화를 냈던 그 상황이 은희 씨가 실수를 했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실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은 되게 애들한테 한 10번 얘기해요. 씻어라. 꼭 씻어라. 근데 이제 애가 안 들으면, 내지는 이제 막 묵살하거나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이제 그때 화를 팍 내거나, 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실수나 도덕적인 문제, 뭘 훔치거나 이랬을 때 막 화를 내죠. 대개는 그러는데 우리 은희 씨의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수를 하는 거. 아이들은 실수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의도에서 엄마 설거지를 돕는다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일부러 던진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아이들은 정말로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실수를 잘 겪어가도록 부모가 실수를 많이 수용해 줘야 되는데 은희 씨 아버지는 실수할 때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이지 않으니까 은희 씨가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것들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과정에서 실수라는 것을 거쳐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용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늘 두렵고 어떤 것에 늘 압도돼 있고 뭐 정신이 혼미한 거죠. 네. 머리가 하얘지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뭘 할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인생은 늘 살아가면서 늘 단계마다 새롭거든요. 아무리 성인이 돼도 엄마가 되면 또 새로운 나의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엄마였다가 중학생의 엄마가 되면 또 다른 역할을 내가 해내야 되는데 매번 인생의 단계마다 새로운 역할을 할 때마다 이 실수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유독 실수할 때 혼이 났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된 이 시점에도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불같이 화낸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성인이 되고 또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좀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든든한 남편도 있고 그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제는 저희 집에 좀 오지 마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탁을 감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왜냐면 겁이 나세요? 엄마가 중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늘 안절부절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겁도 나고요. 그렇게 말하기는 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조금 복잡해지고 소리가 크게 나면 중간에서 어머님이 많이 힘드신 상황이군요. 네. 예. 근데 저 남편 있잖아요. 네. 남편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눈치는 채고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저희 신랑은 어른들은 힘들게 사셨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럴 수 있다고, 네.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변해서 맞춰야 한다고 그렇게 예. 얘기해요. 네. 왜 옛 어르신들 보면 그러신 분들 많으셔요. 네. 칭찬 받을 일도 괜히 막 화 버럭 내시고. 표현을 막 달리 하시죠. 무슨 이상하다.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왜 꼭 저렇게 소리를 지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아버님 선생님은 이해 가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니까. 네, 사실 저는 이해가 좀 돼요. 네, 그 은희 씨의 아버님도 좀 이해가 되고요. 또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은희 씨도 정말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남편도 이해가 돼요. 정신과 의사가 이해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접어야죠. 근데 이해는 되는데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희 씨가 아버지한테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세요. 네. 근데